매출의 10%를 달라, 뭐 안 되면 4억이라도 이런 말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설령 미지급 임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박나래 씨 전 매니저가 공갈미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 박나래 씨의 직장 갑질 뭐 이런 걸로 되게 소란스러웠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갑자기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 배변. 네, 종종 있죠. 근데 지금 박나래 씨가 받고 있는 혐의도 없어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다른 내용은 좀 어느 정도 정제가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컵을 던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본인은 사람에게 던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공방은 오가고 있지만 이제 이 박나래 씨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매니저가 폭로를 일종의 협박의 미끼로 삼아서 금전을 요구했던 부분이 이제 밝혀져서 얼마 전에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다는 거는 그 혐의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뭐 평범치 않다라는 건데, 이 공갈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겁을 줘서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겁을 줘야 될까? 그 많이 보는 공갈죄가 보통 상대방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걸 돈을 주지 않으면 이걸 폭로할 거야, 이런 게 대표적인 공갈죄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분이랑 이제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악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람핀 상태에서 그 둘이 뭐 이렇게 교제하는 뭐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관계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 놓은 다음에 이걸 너희 남편한테 알릴 테니 5천만 원을 가져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공갈이죠. 결국 이 공갈죄의 구조는 협박 플러스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고 크게 대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있잖아. 근데 공갈인지 아니면 나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지, 이 경계가 약간 좀 모호한 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의 대법원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은 일관되게 공갈죄가 성립한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어떤 회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퇴직금을 못 받는 액수가 1,000만 원인데 이걸 회사 대표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이라면 나는 회사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못 받은 돈, 밀린 임금이라든가 퇴직금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면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매출액의 5%를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이거 회사의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거나,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기자라던가 제3자를 통해서 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정도라면은 누가 봐도 이건 조금 요새 말로 선 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정도의 기준을 일단 먼저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박나래 씨 매니저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지금 명확하게 아직 판결이 나오거나 밝혀진 건 없지만요. 일단은 본인이 밀린 임금을 주장하면서 그 밀린 임금 정산을 2억 5천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다른 내용이 더 복합적으로 늘어나면서 5억을 요구했다, 안 되면 4억이라도 이런 말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녹취록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물론 그것도 진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매출의 10%를 달라.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랑 이제 그 순이익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매출의 10%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했다.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게 내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들이 나와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갑질이죠. 갑질을 폭로하겠다. 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했으면 그건 이제 전형적인 공갈이 되는 거죠. 설령 미지급 임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상 금액이 이제 물론 2억 5천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 통념이라는 게 진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건전한 법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갈의 피해를 입고 이렇게 사건이 문제가 되거나 이런, 또는 그걸 걱정하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는 유명한 사람들인 경우가 좀 많죠.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 같은 경우에 그게 폭로됐을 때 그로 인한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피해를 입고, 그렇지 않고 좀 되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분들 사이에서 사실 이런 공갈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도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거를 협박을 삼아서 너네 직장에 알리겠다,
또는 너네 뭐 남편한테 알리겠다 이런 걸로 협박하는 그런 공갈 사건들이 좀 몇 가지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그 큰 유명한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뭐 사실 탈세를 좀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비자금을 조성해서 이걸로 뭐 공무원한테 뭘 이렇게 뭐 좀 뇌물을 줬다거나 어쨌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약점을 딱 쥐고 있다가 나 퇴직금으로 1억을 안 주면 이걸 터트릴 거야. 뭐 이런 식의 사건들로 현실에서는 그런 종류로 좀 공갈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새 또 하나의 구속된 사건 중에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게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이 김세희 씨가 구속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건 좀 약간 공갈과 면을 달리하는 게, 김세희 씨가 뭐 김수현 씨를 상대로 김세론과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뭐 교제를 했었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런 것을 좀 언론에 뭐 본인의 채널에 방송함으로써 뭐 슈퍼챗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금전을 좀 취득한 면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 구성 자체도 조금 다르죠. 검찰에선 다르게 봤잖아. 구속된 사유들을 기준으로 보면 공갈죄라는 죄명이 없어요. 대신 협박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리고 강요죄,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강요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돈을 요구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갈이란 죄는 빠지지만 실제로 슈퍼챗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수익을 얻은 부분은 분명히 양형에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공갈보다 훨씬 더 사실은 안 좋아 보이는 거는 본인의 아주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름 유명한 채널을 가지고, 하나의 방송국인 거잖아요. 거기서 이거를 전국을 상대로 그것을 터뜨렸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터뜨렸기 때문에 훨씬 더 악질로 볼 수 있는 면이 사실은 있죠. 그럼 김수현 씨가 그동안 당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연예인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만약에 과실이 아니고 제3자가 조작된 증거로 만들어내서 터트린 사건이라면 사실 광고주들이 이를테면 김수현 씨 상태로 한 소송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비록 이쪽에서 잘못 터트린 건 맞지만 어쨌든 그 연예인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게 유지 또 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좀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김수현 씨가 이제 또 김세희 씨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유죄로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그 손해배상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고, 더불어서 만약에 조작한 증거까지 나오게 된다면 더더욱이나 그쪽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고서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면 되게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게 딥페이크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원본이 맞는지 조작된 게 아닌지에 대한 것을 꼭 상담을 받으시고 이거를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관용의 원칙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게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대부분 신고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보고 나서 결국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약점이 있더라도 때로는 그걸 빨리 좀 오픈을 스스로 하고 공갈을 고소해가지고 일 처리하는 게 끝에는 더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언론에 얘기된 것을 토대로 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사실을 기반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네.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슈퍼챗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좀 싸주세요, 좀 한번.